놀이 시에 가장 적당한 장난감은 바로 고양이는 단순히 심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만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집사가 놀아주기에 1단계는 바로 주기입니다. 화장실을 치워주고 놀아준다면 고양이가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고양이들과 집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집사 김효진 수의사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이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보면서 고양이에게는 놀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요한 고양이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고양이는 어떤 동물이었죠? 고양이는 영역이 있는 독립적인 사냥꾼이고 반려동물화가 진행 중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직 야생의 본능이 많이 남아있는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놀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의 본능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는 하루 10마리에서 20마리의 쥐를 잡는 동물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고양이의 사냥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고양이는 굉장히 노련한 사냥꾼이라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사냥 성공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결국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 20번에서 40번 정도의 사냥 시도를 하는 굉장히 활력적인 동물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어떤가요?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지 않나요? 네, 오늘의 사연 속 고양이도 이와 비슷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놀아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만약 이렇게 고양이가 놀이를 하지 못하여 사냥 본능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고양이는 단순히 심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만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고양이의 분리불안, 문제 행동뿐 아니라 하부 요로기 증후군 등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환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같이 놀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고양이는 물론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쉽게 볼 수 있는 우다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놀이 욕구가 줄어들고 고양이가 잘 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으면 고양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놀이의 경우 어린 연령에는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나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양이 보호자는 고양이가 잘 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죠. 놀이의 유형은 원래 혼자 하는 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놀이, 다른 고양이와의 놀이, 집사와 함께하는 놀이, 탐색 또는 먹이 찾기와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집사가 놀아주는 것과 고양이가 스스로 노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집사가 고양이와 놀아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가 놀아주기의 1단계는 바로 일정한 시간에 놀아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을 한 후 9시 뉴스를 볼 때에는 고양이와 놀아준다 라는 식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 비록 고양이가 시계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과가 있게 되면 고양이가 낮에 혼자 무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더라도 차후의 놀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고양이에게 이런 일정한 일과, 즉 루틴을 제공하는 것은 고양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고양이를 관찰해 보면 낮에는 담장에서 낮잠을 자고 또 그루밍을 하고
밤이 되면 급식소로 밥을 먹으러 오는 등 자신만의 하루 일과를 가지게 됩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러한 일과 일정한 시간에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화장실을 치워주고 놀아준다면 고양이가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얼마나 놀아줘야 하나요? 놀이 시간은 통상 15분에서 30분은 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성묘에게는 30분 정도가 적절하고 나이가 들어서 활력이 떨어진 경우에라도 15분은 놀아줘야 합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은 보호자도 땀이 날 정도로 적극적으로 놀아주어야 하죠. 집사가 놀아주기의 2단계는 바로 요일별로 다른 낚싯대의 장난감을 이용해서 놀아주기입니다. 놀이 시에 가장 적당한 장난감은 바로 짜잔! 이런 낚싯대 장난감입니다. 낚싯대 장난감이 가장 선호되는 이유는 이런 유형의 장난감이 사냥을 가장 훌륭하게 모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같은 이유로 흔히 오뎅꽂이라 불리는 이런 막대형 장난감 역시 집사가 놀아주기에 훌륭한 장난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손으로 잡고 놀아주는 장난감의 경우 고양이가 장난감보다는 보호자의 손을 대상으로 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을 깨무는 고양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감은 피해야 합니다. 헌데 고양이 최애 장난감이 있다고 해서 그 낚싯대만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네오필릭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배운 네오포비아에 대립되는 개념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네오필릭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라는 개념인데요. 고양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주, 음식이나 놀이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더 흥미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흥미를 잃지 않고 잘 놀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낚싯대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여러 개의 낚싯대를 준비하고 요일별로 새로운 것을 꺼내서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방식을 사용할 때 고양이와 놀고 난 후 낚싯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사냥을 마친 사냥감이 바닥이 뒹굴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놀이 시의 흥미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다 사용한 장난감은 고양이가 볼 수 없는 서랍 안으로 치웠다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꺼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낚싯대 장난감을 관리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혀에는 돌기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은 그루밍을 잘 할 수 있도록 역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가지고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가 삼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삼킨 실, 즉 선상이물은 단단한 돌멩이와 같은 이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장을 손상시키거나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놀아주기의 3단계는 바로 최대한 사냥과 유사하게 놀아주기입니다. 고양이가 사냥을 할 때에는 사냥감을 시각, 청각을 이용해서 찾아낸 뒤 종종 뒤를 따라가다가 속도를 낸 이후 펀치를 날려서 먹잇감을 포획합니다. 때문에 낚싯대를 이렇게 빼꼼히 들이밀거나 숨었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고양이의 흥미를 끈 뒤 고양이가 관심을 보이고 따라오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점프하고 날아다니면서 격렬하게 도망가는 먹잇감처럼 장난감을 움직여야 합니다. 집사가 놀아주기의 4단계는 바로 놀이의 마지막에 고양이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입니다. 즉 30분 정도 격렬하게 놀아주었다면 놀이의 마지막에는 고양이가 사냥감을 완전히 낚아채서 사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냥감, 장난감을 낚아채게 되면 고양이는 한동안 시간을 들여 낚싯대를 물고 뜯습니다. 이것은 사냥의 다음 단계 중에 잡은 사냥감을 다듬는 단계로 사냥감의 깃털이나 꼬리를 제거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한동안 낚싯대를 물고 뜯은 고양이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사냥감을 털썩 내려놓고 아주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걸어 나와요. 네. 자, 바로 이때 음식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집사가 놀아주기의 마지막 5단계는 바로 사냥을 마친 고양이에게 음식으로 포상해주기입니다. 만약 이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는 사냥에 성공해서 정신적 만족감은 없지만 육체적으로 포만감은 얻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고양이는 점점 놀이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양이가 충분히 낚싯대를 물고 뜯었다면 놀이의 끝은 항상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